지난 15일 시카고 평통이 주최한 2024년 신년 상견례 및 북한 인권 관련 특별 강연회에 참석한 탈북인 이서현 씨. 이 씨는 1991년 북한 최고 지도자 통치 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무역을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의 딸로 태어나 금성학원, 평양 외국어학원, 김일성 종합대 외국어 문학부 등에서 공부했고 중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기도 했다. 2013년 북한의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뤄진 해를 지나 북한 땅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36시간이 넘는 강행군 끝에 2014년 10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다. 2016년 3월 미국에 온 그녀는 북한을 방문했다가 억류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기리며 세워진 오토 원비어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돼 현재 컬럼비아대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강연장에 선 이서현 씨는 고향 땅을 떠나던 시절을 회고하며 울먹였으며 중국 유학하던 2013년 장성택 일파 숙청 당시 너무나도 착하고 총명했던 룸메이트와 그 가족이 숙청되던 시절을 이야기하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인권이 없다고 현실을 고발했다. 이제 그런 정말 그 사건을 제가 겪고 그 후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 기간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 언니 외에도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 2013년 12월부터 저희가 망명하기 전인 2014년 10월까지 저희 오빠도 또 많은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동료와 지인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요. 정말 무차별적인 숙청이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생각했던 지도자의 모습, 어쩌면 나라라는 자체의 모습이 있는데 그 톨러런스를 지나치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참고 왜냐면 또 친지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뭔가 일어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싶고 해도 사실은 이게 연좌제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중국만큼 개혁 개방을 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라도 이루면서 사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저희 아빠가 많이 고민을 하셨고 저도 또 그 꿈을 이어받아서 고민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아빠가 하루는 먼저 이렇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자기는 이 나라에 희망이 안 보인다. 그리고 그 누가 언제 잡혀가서 개죽음을 당해도 놀랍지 않은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 개죽음을 당하느니 나는 뭐라도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런 마음은 많은 분들이 꿈꾸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 계신 분들이. 근데 이제 얘기를 했듯이 연좌제라는 게 있는데 사돈의 8천까지 다 숙청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 한 명의 선택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1살짜리 아기마저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좀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분명 이게 정의로운 일이란 건 알지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 많은 사람들의 어쩌면 미래를 망치고 인생을 허무뜨리면서 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에 가서 어떻게 정착을 할까 그거는 사실 후차 문제였어요. 근데 그래도 이해를 해주실 거다 믿고 망명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정말 일말의 양심과 정의로움이 저희 가족을 그렇게 망명의 길로 인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오빠인 이현승 씨와 함께 평양의 맨하튼의 자유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시작한 유튜브 채널 평해튼 TV를 운영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인권운동을 이어오고 있는 이서현 씨를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윈TV 시청자 여러분, 이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평양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또 대학 가정을 다니고 있다가 2010년 중국에 유학을 나가서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으로서 되게 흔하지 않는 케이스로 중국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대학원 과정에 입학을 해서 1개월 차 될 때 가족과 함께 2014년 10월 한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내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소중한 가족 또 친지들 친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다가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몸을 담았고요. 그 활동들을 쭉 해오면서 제가 북한이라는 사회는 이해를 하는데 그 체제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은 북한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북한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더 국제 규범에 맞는 그런 논리와 정책들을 펼치고 싶어서 지금은 콜롬비아 국제행정대학원에서 국제안보 정책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3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을 한 게. 근데 36시간 걸려서 한국에 도착을 했는데 사실 그 기간 꿈만 같았어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라. 근데 아시아나 비행기를 딱 타는 순간 정말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저 땅을 다시 밟을 수 없을지도 있겠다 하는 생각과 함께 또 누군가는 우리를 반역사라고 하거나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왔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강연을 하게 되리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말에 진짜 어느 정도의 정의가 있는 나라, 선의가 있는 나라다운 모습을 갖춘 북한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가족이 어려운 결심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답이 안 보일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너네 김정일은 왜 등소평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을 계속 굶주리고 고통 속에 가둬놓는 것이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받는 질문은 아니었어요. 중국에 와서 이제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누구나 너네는 왜 아직도 그렇게 못 사는 것이냐, 왜 사람들이 아직도 이 시대에 굶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이게 워낙 어릴 때부터 쭉 세뇌를 받다 보니까 한 번도 이 국가 자체와 지도자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거의 지도자를 위한 충성이고 지도자를 위한 길이 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어떻게 한 개의 매개체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저에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결국은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2,500만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깨우침을 안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익숙하신 그런 정말 가슴 아픈 다른 탈북민들의 스토리도 많고 하지만 그 어느 계층이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다 피해자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직책에 맞는 그들의 사회의 그 신분에 맞는 상응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둘째는 그들은 김정은에게는 노예에 불과하고 일회용 소모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일회용 배터리처럼 한번 쓰고 버리면 그만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 매체가 또 김정은이 아무리 그 인민을 위하는 가증스러운 발언을 해도 변하지 않는 진실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단 한 사람은 김정은 그뿐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평화는 그렇습니다.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가 정의장에 정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라는 이제 종이장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독재자의 그 폭정에 의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저희가 지지하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것은 우리 최소한 적어도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분들 또 여기 계신 모든 한인사회 분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오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저희가 옛날에 금강산 관광 교류를 했듯이 일방적으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한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류를 하다 오는 그런 교류 말고요. 여기서 10,000명이 갔으면 북한에서도 10,000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교류를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미국 사회 또 국제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신 것만큼 한국 정부를 도와서 국제 무대와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상견례에서 그 북한 인권 개선 결의안 통과를 위한 특별추진위원회가 개설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의무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고 또 이분들과 함께 제가 앞으로 무엇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국가마다 다 자기의 이익이 있으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걸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 것은 그 독재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의 2,500만 그 나라도 이제 2,500만이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들이 뭐 로봇과 같은 이상세계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 우리와 같은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희노애락을 아는 인간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토 원비어 부모님을 만나 뵀을 때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만으로 또 이제 그 아드님이 북한의 당국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당신들이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고 잘 견뎌내오고 있고 우리가 얼마만큼 지지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따뜻하게 웃으면서 안아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학생으로서 다시는 어토 원비어와 같은 그런 비극이 그 잔인한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너무 맑고 순수하고 훌륭한 청년이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편향된 북한 이야기 또 일방적인 북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서 다양한 북한에서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라 근데 그 사회가 워낙 단단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개방적인 생활을 밖에서 하던 사람이라도 내부에 들어가면 금방 동기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면 또 들어오자마자 아마 2개월에서 6개월간 이제 사상 단련이라고 해서 집중 그 세션이 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제 황색 바람을 이렇게 머리에서 지운다라는 이제 그런 외부에서 들은 것들을 지워 없앤다.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은 이제 그 너작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집 이제 공부해야 하고 계속 그런 상황에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언제 중국에서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놀러 다녔던지 기억이 안 날 가물가물할 만큼 바로 동기화가 돼버립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많은 미디어에서 되게 그럼 이게 4대 세습을 가는 것인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건 사실 북한 사람들에게 되게 모욕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헌법에 어디에도 이 나라가 김씨나라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또 그리고 이 세습은 끝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그 기류를 만들어주는 것 같은 게 저는 너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 아니 어느 정상적인 사람이 어린 딸을 데리고 미사일장에 가고 한참 공부할 나이에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는 정상적인 아빠가 어디 있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 딸이 입은 옷과 그런데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이게 4대 세습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토론이 진행되는 것을 너무 개탄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 했던 것은 북한의 주적이 한국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 뭐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를 보거나 또는 이제 뭐 다른 나라의 영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의 이제 체제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북한 내부에 침입해서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만 저는 한국이 이거를 기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역으로 잘 활용을 해서 공격적인 방법으로 많은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그러면 우리가 계속 드라마나 영화만 보낼 것인가. 이제는 한국 드라마를 거의 한 30년간 북한 사람들이 봐왔고 소모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한국인 누구나 다 잘 사는 거 알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당신들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대한 잘못된 점들과 왜 한국처럼 못 살고 있는지 한국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답을 많이 담고 있는 내용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지식들을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산가족은 미국에 와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왜 한국에서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꼭 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그 가족들이 준비된 답변만 북한 사람들은 미국에 데리고 와라. 1차는 북한에서 했으면 1차는 미국에서 하고 2차는 그럼 북한에서 하는 그런 허상 교류의 원칙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데려왔어요, 그죠? 북한에 가면 이제 갔던 분들이 막 억류관도 가보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럼 서울에 왔으면 이제 관광 명소도 한 번씩 가보고 그렇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코스도 만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와서 이 사람들도 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미국을 경험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드는 그런 이산가족 상봉 교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소망하는 북한은 정말 심플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유롭게 남한에 있는 친구, 친지들에게 전화를 할 수 있고 또 그들이 보고 싶을 때 오늘이라도 당장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KTX로 이동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북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원하는 직업을 마음껏 선택을 할 수 있고 내가 뭐 해외 파견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간호사가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될까요?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으면 국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매개체에서 비춰지는 것만 보면 늘 장거리 미사일, 핵,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점, 단순히 같은 언어를 사용을 하고 같은 민족이어서 동질감을 느껴달라는 부탁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남을 탓할 권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인간의 덜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윤업이 필요한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장기 플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책을 읽다가 봤는데 Monarchy Butterfly라는 이제 그 남미의 어떤 종인데 걔네가 수천 마일을 이렇게 날아와서 번식을 하는데 몇 대에 걸쳐서 여기까지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의 각자 목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가는 길, 통일로 가는 길은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각자의 목을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그래도 다음 때 혹은 그 다음 때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또 인터뷰를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새해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모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서현 씨가 바라는 것은 단순하다. 그들이 보고 싶은 이들을 마음껏 만나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으며 마음껏 배우고 익혀 자신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자유, 사람 간 소통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누군가도 침묵할 것이라는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반응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